담론 얘기해볼까요? 올해 이번 달 책은 우리 담론인데 담론 너무 깊어. 얘기하기 전에 아니 다른 쪽 책들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다른 우리 모임에서 계속 만나는 것 같던데 다른 예. 북쪽. 네, 뭐 북쪽도 있고 시티도 있고 과자 먹고 하세요. 아 거기를 꼬박꼬박 다 출석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시티 모임은 내일 처음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내일 처음 나가는 거고 책은 우리 같이 했었던 책이에요. 고래. 아 그래. 괜찮아. 책 봤어. 아 재밌지. 가벼운 걸로 했구나. 가벼운 걸로 했는데 그 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맞아, 그거는 밀리도 종이책. 종이책 맞아요. 있잖아 우리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있죠. 어떻게 봤지? 근데 걸로 비밀번호 줬어. 그래서 3일 만에 끝내시고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나오신다고 확인 문자 보냈는데 내일 나오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읽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좀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은 이제 다음에 할 책이 리버맨시 리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거고 남쪽은 책이 톨스토이 건데 이반 일리비치의 죽음? 아 알아. 네네네. 네. 그거 하기로 해서 그거는 저기 데이비님이 맞습니다. 역시 데이비드님께서 추천해 수가 주셨어요. 짧은데 되게 내용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왠지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담론. 담론. 깊이가 있네. 어땠어요? 아 이거 좀 들어보고 싶네. 어땠는지. 어려웠다고 다들 막 그러던데. 1부는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고 좀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전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진짜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공부하는구나 그런 기분으로 봐서 1부는 좀 오래 걸렸고 2부는 되게 재밌고 술술술술 넘어가고 좋은 내용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카타리님 지금 잠이 진짜 한 달을 너무 내 생애 가장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도 엄청 그럼에도 해내려고 노력했는데 깔고 있어. 깔고 있어. 대단해. 진짜로 네, 대단해.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그 작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스포 안 당하고 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유명한 거 모르겠지만 읽어봐야지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그거 봤잖아요. 그 참고 유튜브 알렐레오 북스 그거 보는데 그분들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고 이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러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을 우리가 또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정해서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런 책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훈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 그 맹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진짜 이거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사람이랑 이렇게 깔고 가는 거야. 이렇게 깔고. 근데 이렇게 앞에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깨우치 준다기보다는 봤어요. 잠이 많이 부족했네. 많이 힘들었다. 뭐랄까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울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 하나마나한 얘기.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치. 공자 말이 원래 하나만한 얘기가 많지.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렵지.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데 다들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강의식이라 어떤 한 주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뭐 자기가 겪었던 일이나 뭐 아는 얘기 가볍게 읽었다. 술술 뭔가 레퍼런스로 같은 말이 좋았다. 정말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알고 읽었다면 다르겠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 그 글씨체 그 글씨체가 이분인 거예요. 그것만 알았어도 이 책을 읽을 때 느낌이 달랐겠구나라는 생각. 한 겹에 그게 광이 이제 씌어지는 거지. 마치 우리가 저번에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을
그 이렇게 광을 입힌 것처럼 맞아. 그걸 알았다면 여기에서 이분 얘기를 하자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관계나 한번 봤던 소나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아 그랬구나. 얼마나 시적인가라는 생각. 리더님은 저는 비행기에서 하고 오시면서 환장할 뻔했고요. 환장까지. 왜냐면 처음부터 공자맹자 막 인식의 틀을 깨기 시작하는데 그 인식의 틀을 뭐 주역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풀잖아요. 문학적인 접근을 막 하면서 거기 뒤에 가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얕은 지식 틀 안에서 이해를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운 거예요. 아 이거는 강의식이니까 지금 강의 시간에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작은 뭐 약간 뭐 인식의 틀을 깨고 뭐 이런 얘기였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관계 결국 사람에 대한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우리 모임 책 모임에서 한 달 안에 읽자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읽어야 될 책 같고 맞아요. 좀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책으로 뭔가 공자 맹자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좀 그 공자 맹자 좀 알아야 되고 중국도 역사가 쫙 나 진나라 한나라부터 그 안에 뭐 누가 왕위를 차지하고 그 배경부터 이런 걸 쫙 나오는 순간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문학적인 역사의 배경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고 도움이 많이 된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겠어요. 나의 얕은 지식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좀 더 길게 한 달 만에 끝내기 좀 아쉽고 좀 더 오래 두고도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언급된 책들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서 다 읽어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시작하는 순간 한 페이지를 읽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으로 요약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 1장, 2장 이렇게 가고 싶은데 1장에서 이미 요약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중간에 해주셨잖아. 중간 정리가 있죠. 있죠. 그거 보고 야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다니. 나도 오류셔. 추천하신 에릭님은 저는 이 책을 아니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에리님이 이 책을 저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인생책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깔 수도 없고 이제 아니 대단한 책을 읽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니 그냥 대단한 책인데 맞아. 뭐 부담이 막 인생책인데 막 끝까지 안 읽으면 서운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압박이 나를 막 미는데 그 잠을 못 자가면 불 하나 애 깰까봐 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들 고단했어. 이 책으로 하여금 고단했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책을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이 그냥 이거 뭐 좋다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 막 감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감옥 찾아봤는데 그런 이제 대충 이제 이 사람이 읽다 보니까 아 감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근데 뭐 20년이나 살았어? 막 이렇게 나니까 이 사람이 뭘로 들어갔는지는 그때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뭐 정치범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와 그랬어.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것을 이 사람이 또 더군다나 사형수인데 그런 상태에서 글을 자기가 엽서로 해가지고 써서 보내기도 하고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웠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약간 존경심이 좀 생기더라고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이 동양 뭐 철학에 관한 맹자 공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를 설명할 때 자기가 겪었던 감옥에서 겪었던 어떠한 이제 그런 인문학적 제가 경험 어떠한 상황을 자기가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것을 이제 그 동양 철학이랑 맞물리는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인문학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어떻게 중심에 두고 인간의 삶 안에서 동양 고전이건 뭐건 간에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책 처음에 동양 고전 이거 좀 그냥 뭐 그래 뭐 교과서 같은 얘기 강의 같은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줄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그런 문장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 읽고 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인간적인 좀 약간 존경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랑 이제 강의라는 책을 2권을 샀는데 추가적으로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사실 뭐 주서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낸 엽서랑 이제 그런 종이 같은 거를 저희가 그런 메모 같은 거 받은 종이.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남한산성에서 썼던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가 쓴 거예요. 그 종이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청구의 추억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이에다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화장실 가는 종이에다가 이제 자기가 쓴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저런 걸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런 그 노력하는 모습. 이 사람이 원래는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엘리트적인 자기의 모습을 벗어던지려 그 사람들과 동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 책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대목이 좀 나오는데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써 내려가는 글이 저는 인문학 책이라 이게 인문학 책이 제가 이거 산 게 한 몇 년 돼야 5년도 넘었을 걸. 근데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해서 되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를 붙이게 된 책이에요. 진짜 처음 굉장히 좀 초창기 인문학 책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는 뭐가 다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포스트잇을 엄청 붙였거든? 근데 요번에는 사실은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거를 사실 뗐어. 떼면서 읽었어. 이건 별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이거는 그냥.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론데? 이런 거는 다 떼고, 내가 지금 봐도 괜찮은 거는 다시 그냥 줄치고, 다시 붙여놓고 그냥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좋았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시간이 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아니 뭐 아쉽긴 했네요. 에릭님 믿고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이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뭐 여기 뭐 시서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세계를 뭐 공부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뭐 삶 자체에서 배우는 것 전체가 다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커다란 것을 함축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작은 것을 커다랗게 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함축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뭐 서머라이즈 하는 거는 책을 보거나 하면은 길러지는 능력인데 작은 거를 크게 보려면 뭐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는 진짜 나는 아직도 어려워 사실. 어렵죠. 시가 어려워. 저는 그 부분 읽고 네. 끝까지 그거가 계속 생각나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 시가 아닌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가 아닌 게 없다. 우리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하나를 얘기를 할 때 그 관계성과 그 사람 세계 또는 우리 둘 간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 시적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자 하면은 두 사람은 이 과자를 따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자에 대해서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같은 세계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과자란 우리 안에서 이 과자는 시적인 의미를 갖고 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걸 보니까 다 시적인 거예요. 다 시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관계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그냥 제일 남는 건 관계예요. 맞아. 저도 관계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밀고 싶은 건 공감이구나. 내가 밀고 싶은 건. 그치. 공감. 아직까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뀔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내가 찾은 가장 큰 지금 이 세계의 가장 큰 어떤 가치라면 공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 이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공감이란 얘기를 관계 속에서 말을 잘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풀어주신 것 같기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기도 그 얘기를 했었구나, 이 얘기를 했었구나, 뭐 이러면서 봤던 거. 이제 뭐 여기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지만 얘기하죠. 뭐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해서 가슴에서 발까지 간다. 결국은 실천을 얘기하잖아. 맞아요. 이 부분 되게 와닿거든요. 맞아. 여기 가드목으로부터의 사색에서도 보면은 거기 엽서에 책을 많이 읽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걸음이라고 그러지. 한 발로만 걷는 걸음이라고 하잖아. 결국 책만 읽는 거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 책만 읽어서 지식만 늘리면 결국은 좀 붕 떠있는 관념론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천 결국은 뭐
결국은 실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바꾸는 거는 관계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는 건 주변의 관계가 변한다는 걸로 증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실천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면서.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엘리트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책에서는 본인이 좀 다른데 본인이 노력한다는 거를 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네들을 분석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나는 왕따였다. 이미 나는 왕따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뭐냐면 이 엘리트를 스페셜하게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죄수가 아닌데 20년 얼마나 억울해요. 그치. 그리고 뭐 이 시대 어른 같은 이제 분인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과 지내면서 난 특별하니까 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나라도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어느 정도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특별하게 보고 싶지 않았어. 그 감옥에 관한 얘기를 보면서.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그 감옥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건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수감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공부로 와닿았다라는 그 사람의 이미 탑재된 그 무언가가 부러웠던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이걸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거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흡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처럼 느껴져서 이분의 그런 자세가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배움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 뭔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좋았다. 그리고 막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담담하게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릴레오세는 약간 그걸 얘기를 특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또 특별한 거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확실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글이 다르게 그렇죠. 다른 의미가 다르게 또 와닿아. 저는 카타리나님이 얘기하신 금방 그 부분 내가 엘리트라서 저를 돌아봤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나 보고 난가? 그런 생각 되게 들더라고. 그렇죠.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카테고리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그렇게 그냥 평가를 하고 딱 그까지만의 관계를 맺는 거는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회사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냥할 때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그냥 애 엄마 친구 뭐 이런 식 애 친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틀에서만 그냥 갖다로 해놓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 5년간 나는 왕따였다 그 말이 거기서 난가? 거기서 항상 나는 나 나름대로 나는 그래. 자기들은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자기를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난 이만큼 하고 있고 좀 더 자애롭잖아. 자기 스스로한테는. 남한테 더 엄격하게 하잖아요. 거기 나오잖아,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나는 내가 제일 바보였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 읽으면서. 알고 보면 내가 지금 왕따 당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들도 다 내 생각을 읽고 있겠지. 그럼. 그러니까, 맞아. 진짜 조심해야지. 너무 가두려고 안 들키게? 아니. 아니 너무 틀 안에 가두지 않아. 그게 어려운 거. 틀 안에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특징 이런 거를 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카타리나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포지티비스트고 그리고 그녀는 말을 되게 빨리 한다. 막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아예 없앤다는 거는 카타리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나에 관해서. 그래서 나는 그까지 왔을 때 5년 동안 나는 왕따였다까지 읽으면서 이게 인식의 틀을 깨고자 했던 이유가 이런 걸 다 타파하려고 제일 처음부터 인식 공부를 하고 인식의 틀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밑에 깔았나? 나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교육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 갔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몽의 대상이라고 봤던 이제 민중들이 사실 거기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데 자기가 뭔가 이 사람들을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대상화를 시킬 수밖에 없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사회적 지도층이다, 엘리트층이라고 다 드러나, 생각했겠죠. 다 드러나는 거지. 티가 나는 거지. 머리로 그들은 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머리로 다 모든 걸 재단한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본인은 많은 이제 반성을 했어요. 인문학을 그리고 또 가르친다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이제 물이 빠진다고 하나? 그게 한 10년 걸렸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년 걸렸다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우리라는 표현을 10년 있다 쓴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을. 그 전에는 자기가 기준이었고. 그게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중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은 그 중간 정리하기 전에 간디가 열거하는 나라 망치는 마찬가지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있잖아. 너무 그리고 이거 한비자의 망국론 이거 너무 한비자. 지금 너무 그거 너무 우리나라야?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 망했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바로 야 한비자 이 사람 대단하네. 맞아. 이 아저씨 진짜 어떻게 알았지? 막 분명히 이러고. 옷을 담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똑같구나. 이게. 맞아. 예? 역사는 반복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은 10가지를 했어. 간디는 7가지를 했지만 한비자는 10가지를 했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혀. 근데 여기 책 내용 중에 나오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왕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고. 대부분 그래. 그러면서 뭐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러니까 왕이었으면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야? 그게 요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역대 그 지도자들 역사적인 지도자들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지능 수준은 평균보다 미치고 대신에 욕망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래야겠지. 욕망의 크기는 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더라고. 평균적으로. 물론 뭐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겠지. 근데 근데 여기서도 말하지만 이 중간 정리에서 제가 좀 엮자면 이분이 그러니까는 결국 그 대비론을 했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뭐 진실과 사실이냐 음양 뭐 이런 대비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좌우로 놓으면 이제 결정론적이 되고 상부와 토대로 놓으면은 결국 이게 뭐 마르크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이제 상부가 토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결정론적인 것이 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동그랗게 놨잖아. 맞아. 원으로 배열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항상 경계에 서고자 한다는 걸 선언하는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 그러니까. 이 부분 읽자마자 나는 이런 항상 둥근 글자 있잖아. 나는 이런 인식의 틀을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가 사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양쪽을 이미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지나서 동그랗게 그거를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따라서 진실이냐 사실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표를 동그랗게 한 거잖아요. 그 안에 양심이 있잖아. 되게 이 분의 이게 되게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것 같아. 인간 안에. 근데 말하자면 근데 아까 그 오랜 지도자들 보면 양심이 없잖아 사실. 없어. 맞아. 없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욕망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양심 대신. 이 욕망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사회적 매너나 자기의 인텔리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채져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너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도 너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그 욕망을 너무 정당화시켜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인간성을 너무 배제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런 욕망이라는 게 물론 그러면 그거를 지도자 얘기로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봤을 때 난 이런 걸 항상 궁금했어요. 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후보들이 줄줄이 나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자리인데 국민을 다 생각해야 되고
약자와 소외 계층도 다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층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걸 다 아우르려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달라드는 걸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욕망과 관련된 거지 그들이 그 밑에 서민층과 어떤 국민들과 지도자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싶지 않은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지능이 높고 양심이 있으면 정치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도 없겠지.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말로 엄청난 자기의 대의가 있으면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사람들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물에 섞이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진짜 한 커다란 어떤 획을 하나 긋고 싶다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 가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은 정말 되게 옛날에 유시민 장관이랑 문성근 거기 그 팟캐스트 나와서 한 말이 생각나는데 그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공적 욕망이 사적 욕망보다 조금 조금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지. 윤석열 쪽 나는 공적 거지. 욕망이 커버리면 그건 이제 사제, 뭐 목사 목사가 이런 쪽으로 되지. 빠져야 되고 근데 사적 욕망보다 공적 욕망이 좀 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꿈이 더 큰지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이다. 목적도 이루어되는데 너무 그 명분만 따지다 보면 또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면 또 다 산으로 가잖아. 아예 뭔가 결론이 안 나고. 근데 그 권력에 안 휘둘릴 자신 있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국민들이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차려서 이제 멍청한 사람 좀 걸러내야지. 근데 비슷한 수준도 난 그러니까 솔직히 반은 좀 살고 있다고 봐. 걸러내야지. 좀 이상하잖아요. 왕자 이렇게 쓰고 할 때 좀 눈치를 빨리 채야지. 왕자 화장실 갔다 왔고 손가락 이렇게 씻는다는데 눈치를 얼른 채야지. 그렇잖아. 그럴 수 있다. 그걸 애써 이렇게 안 본 척 하면 되냐고. 그 사람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 안 보려고 하는 거 봐. 그치. 그렇죠. 사실 그거잖아. 진짜 좀 보려고 하는 아는데 안 본 척 하는 거잖아. 그치.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지. 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역시 감동이 아니라 뭐였지? 아까 뭐라 그랬죠? 공감. 공감이란 게 너무너무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다. 혼자 살 수가 없는 이상.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생각이 났고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양심. 공감이란 것도 누구한테 생기냐면 이분 얘기에 따르면 이제 관계 맺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봤던 소한테도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데 양한테도 그 천국의 추억이라는 책을 여기 그 엽서를 보면요, 그 공감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동아리인가 같이 이제 가는 서울흥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랑 만나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말을 걸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까? 왜냐면 너 이름이 뭐니라고 하면 그냥 듣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 말을 한마디를 걸기 전에 얘들한테 어떤 말을 걸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서울흥에 가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화가 터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모임하고 놀지만 저 애들이 자기를 보는 것도 한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도 글이 이게 있어요.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한 에세이야. 딱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돌아갔는데 걔네들이 이름도 있고 다 했는데 자기 조교실에 그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 대 맞은 거지. 얘네들이 그렇게 나를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매주 만나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그 얘기를 어떻게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썼을까?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알릴레오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 글도 그렇게 쓰셨다는데 이렇게 암울한 세계에서 작은 창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 추억들이. 그래서 아까 토일렛 페이퍼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일을 적으면서 잠시 이제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잠시 잊는. 근데 그 전에 글 같은 거는 그 전에 글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이 뒷부분으로 사실 가면 이게 그 교도소를 옮겨 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남한산성이니까 진짜 이제 죽는 거잖아. 사람들만 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죽어 나가 그렇게. 맞아. 근데 이제 집행이 되는. 근데 글 같은 걸 보면은 천국의 추억에 있는 글들 앞뒤로 보면 되게 비장한 느낌이 있어. 네, 이제 이게 뭔가 내가 마지막 남기는 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좀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 아까 그 공감이라는 얘기 할 때 이 사람 얘한테 그 꼬만데 그잖아요. 걔한테 한마디 봐가지고 공감 하면 좋을까 막 설레는 그 기분 막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을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감. 그 고뇌와 어떻게 시작을 뗄까 이런 고뇌.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의 중간 이후 부분은 사실 여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나왔던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읽기가 쉽지 여기는. 그리고 그 얘기에 덧붙여서 감옥에 있었던 어떠한 에피소드 같은 것과 엮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엮어서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이 부분 뒤에는 사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중간 정리 대충 읽고 뒷부분으로 가시라고 한 게 뒤에는 사실 좀 재밌거든. 나는 뒤에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보면 이제 한발걸음 얘기. 한발걸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독서는 생각이 땅을 잃고 공중으로 부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이 현실에서 유리되는 경우를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맞아. 우리 MBTI 다 N 아닙니까? N 들어가지 않나요? 어쩌지? 책으로 돌아가서 자기 변화는 최종적으로 인간관계로서 완성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바뀜으로써 자기의 변화가 완성된다고. 맞아요. 아까 그래서 카타임은 공감이 키워드라고 했다면 나는 솔직히 이 책의 관계가 키워드가 아닐까. 맞아요. 나 관계도 나 2개 다 하고 있어. 나 2개 다 할래요. 그러니까 신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로서 스스로 바뀌었다고 말하려면 그 관계가 변화된다는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증명이 되는 거잖아. 주변이 그대로거나 아무런 게 변화가 없다면 내 스스로 말한 게 나는 변했어라고 말할 수가 할 필요가 없죠.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변 관계가 좀 좋게 변하거나 더 바뀐다면 변했다고 할 수 있겠네. 나는 변하긴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어떤 방향으로든 뭐 변하면 변하는 거죠.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늘어나면 안 돼요? 언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뭐가 늘어나? 인간관계가 늘어났으면 깊이보다는 넓이? 더 중요하구나. 깊이는 모르겠고 아는 사람이 좀 들어오려면 나의 일주일이 한 3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낭비할까? 필요할까? 저는 이제 표시한 데가 4군데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이제 위약의 약자의 의상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약자가 막 문신하고 이러면은 위선과 위약. 위약과 위선, 위약이라고 표현하고 위선 떠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위선 떠는 거는 약간 베품 오히려 지양해야 될 것처럼 오히려 더 좀 미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창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약간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목사가 제가 하는 말이 맞나요? 목사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훈계했다고. 그 사람의 스토리는 모르면서. 맞아요. 맞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가 이거는 이제 되게 극한의 얘기인데 상황의 이그잼플인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서 반성했어요. 나의 대답이 정답인 양. 반성할 게 많다니까. 이 친구들 진짜 왜 반성 많이 했어요. 이렇게 조언인 양 걔한테 해줬는데 그건 조언이 아니었던 거지. 맞아. 나의 그냥 오지랖이었어. 나의 그냥 꼰대짓이었어. 잘난 척이었던 거야. 저는 이게 위약과 위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보고 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위선하고 위약에 대해서 이분은 위악을 위선도 나쁘고 위선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위선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선도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나랑 좀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 동의가 안 돼.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감옥에서 재소자들과 어울리면서 얻었던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과연 그러니까 뭐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은 곳 아니면 일반인들이 아닌 곳에서 얻었던 어떠한 경험이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게 통용된다고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를 건드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배경을 갖고 내가 들어간 거야. 공격 포인트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저를 본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인간의 클래스가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내 스스로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어떻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부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갖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얘기자, 자본과 상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가치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뭐 인생은 가치 있다라는 말의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가치를 얘기하는 건 다 비교 가치다. 이런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니까 물물 교환을 할 때 생기는 그 가치. 그러니까 인간 또한 가치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두 한 켤레랑 비교당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치. 내 연봉이랑 바꾸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결국 그건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카타르님 얘기하신 내가 왜 자꾸 뭔가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 부분이 저는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이 가끔 와요. 근데 그때는 답을 뭐 못했지만 이런 대답을 내려는데 내가 한 몇 주 걸리더라고. 중간중간 내다보면 이런 책도 읽고 그 질문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책에서 찾으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다시 보다 보니까 그 질문이 자꾸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스스로 그 비교 가치, 내 스스로 내가 잘 팔리려고 하는 나의 가치를 자꾸 내 스스로 자꾸 증명하려는 거 자꾸 노력인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인정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품화했을 때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싶은 그러니까 욕망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클래스가 있고 나는 거기서 잘 팔려야 된다는 그런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스스로 내 증명을 가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더 낫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치. 야, 왜 그거 하지 그랬어? 야, 그게 더 나아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게 저는 위상과 위학에서 상품과 자본,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좀 약간 있었어요. 배운 게.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본 거지. 책, 여기 보면 독자를 읽고 나를 읽어야 된다고. 실천으로 그래서,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그 한마디 더 보태서 왜 나는 자꾸 제안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보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또 뭔가 내가 집에서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하면, 야, 그거 그냥 그게 낫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그거를 들으면, 내가 딱 거기서 느낀 게,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어야 안정감이 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한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래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더 나은 게 있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제안하는 거 네. 목적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안정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수용됐을 안정감을 느꼈어.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안하려고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해라라는 거에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해를 못하니까 하라 이렇게 못하니까 야 왜 그거 하지 않을까 그치 돌려서 완곡한 표현하는 거지. 그럼 안 받아들이면요? 그냥 많은 거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그 사람의 강요하지 않고 더 이상 말 2번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런 건가? 받아들여줬을 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상대가 받아들여줬을 때 내가 솔직히 저 밑바닥에는 약간 강제적인 마음을 깔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제안을 했으나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 증명이 된 것도 같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거기 솔직히 말하면 우월성도 살짝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 증명이 되니까 그치. 우월함을 느끼는 거지. 거죠. 근데 그 우월함을 느낀다는 거에 더 기반은
인간은 우월성으로 그렇지. 분류를 나누고 분류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더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못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올라가야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나는 이게 너보다 우월한 이 생각 너무 피곤하잖아. 난 그래서 요번에 더 밑으로 가기로 했어요. 나는 다 못하다. 남들은 다 낫다,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이거조차도 이미 분류를 해 놓은 상태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분류를 없애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들어와 버려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이 책이 처음으로 돌아가네. 인식의 틀을 깨라고. 인식의 틀을 깨고 싶어. 돌아가네. 인식의 틀을 깨고 싶어요. 이게 문제네. 네, 없애고 싶어. 고통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마인드로 살고는 싶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방향성은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그냥 모두 그냥 겸손으로 가자. 나를 가장 밑에 놓고 모두가 다 나보다 나으니 그냥 그렇게 살자. 인식의 마음이 편하다. 그게 마음이 편해. 그렇지. 인식의 틀을 깨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게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고 친다면 난 아예 실천하겠다. 그 분류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아예 실천하겠다.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러면은 뭐 그냥 내 겸손하자. 그냥 겸손으로 가자. 너희 모든 사람이 다 그게 나보다 위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위선일 수도 있죠. 위선일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부분이 너무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와서 GPT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 GPT가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놈인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위선이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다. 이게 화장실에 문을 뜯는 행위 아니냐. 이게 모두가 다 그래도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뭔가 더 가지고 이걸 다 열자고 하면 이건 진짜 이거 세상이 안 되는데, 신영복 선생님은 위선을 좀 안 좋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설명했더니 뭐 좋은 질문이야 말하지 마. 공감해주네 나름. 일단 공감을 해줘요. 일단. 공감은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니 대신에 이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위선을 하는 거는 너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너가 위선을 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나 내가 어느 방향,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이라고 두고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지.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근데 대신에 그런 생각을 잡지 못하면 그건 자기 기만으로 빠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들이 많이 보이는, 자기가 위선을 떠는지도 몰라. 그냥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게는 가지 말라고 AI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네. 그래서 어떤 선을 지향하는지를 한번 잘 봐라. 나든 타인이든. 하는 그 선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 그래서 선의 지향점을 놓고 그걸 가짜의 선의 지연점.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따라하다 보면 그게 처음엔 위선이지만 그래도 선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될 수도 있으니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맞아. 기가 막힌 놈이요. 마치 책을 많이 읽는 척 독서모임에 나왔지만 위선을 막 떨었지만 결국에 한 책을 읽게 되는 그 위선 때문에 한 책을 읽게 되는 실천을 하고 있는 실천이 돼버리네. 그래서 약간 노블리지 그런 느낌 아닌가? 그들은 솔직히 그 위선을 떨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가 사회 지식층으로서 엘리트층으로서 지도자층으로서 국민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건가 보다. 그게 선인가 보다. 그거를 내가 좀 따라하면 되지. 그쵸. 그게 선인가 보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향점의 선은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가 봤을 때, 참 좋은 선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뭐 위선적이라고 할 지연정 해보다 보면 뭐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했어요. 위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길게 좀 얘기했지만 제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되게 좀 감명 깊게 읽거든요. 나도 보는 계기가 됐고, 전체 이 뒷부분에. 그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자꾸 떠올리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 그리고 뭐 인식의 틀 얘기 하다 보면 그 위압과 위선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무궁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난 감명적이었어. 그 부분 이제 얘기했는데 그 노천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에피소드 얘기했잖아. 옆방에는 일본 야쿠자가 있고 이쪽에는 할아버지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방. 그 노인방은 맨날 말로 싸우고 맨날 이 아규먼트가 끝나지가 않고 야쿠자 방은 탁탁 한 번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재소자들 사이에서 역시 일본 사람들이 아싸라다 이러면서 역시 막 이러면서 칭송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벚꽃과 무궁화를 비교하면서 이 벚꽃이 질 때 봐라. 벚꽃은 한 번 확 폈다가 한 번에 지지 않냐. 근데 무궁화는 봐라. 한참 폈다가 질 때 찐득이 벌레 다치고 아주 추하게 지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일본 사람들 이렇게 칭송하는 얘기를 하는 게 소문이 도는데 그 노천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신영봉한테 당신도 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거기다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노인의 방이 더 문화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이다. 왜냐면 그거는 의견의 간격을 좀 더 줄여가는 하나의 문화적 활동 아니냐. 근데 저쪽은 폭력투쟁 아니냐. 일본의 야쿠자는 한두 마디 하고 힘센 놈이 그냥 눌러버리고 다음 또 힘센 놈이 나오면 또 눌러버리고 그거고 이거 제가 이제 무궁화 아까 얘기한 거는 꽃은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생명과 다 공존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자기는 무궁화가 벌이랑 찐득이랑 벌레랑 다 같이 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더 덕이 있다 본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 너무 인간 위주로 또 보니까 그런 또 세계관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아 그렇지 너무 또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또 너무 또 인간 중심적으로 또 생각했다. 모든 걸 시각이 너무 인간 절대적이네 느낌이. 그 독버섯 얘기도 독버섯 이러면서 맞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 독버섯이지만 지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걔는 걔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죠? 나는 독버섯으로 불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 진짜? 누가 독버섯이라고? 그 대학교 다닐 때 술 많이 마신다고 쟤한테 걸리면 죽는다. 다 죽여버렸어. 쟤 먹으면 죽는다. 독버섯이었어요. 괜찮은데? 절대 감자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좋다라고 했던 몇 쪽이에요? 삽의 아침밤 얘기 같은 게 맞나요? 지남철 떨리는 지남철. 네. 나는 다 알아. 이거 진짜 나는 알아.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나의 자세가 나의 삶의 자세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그치 떨리지 않으면 지남철이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니까. 나도 아니래. 아니 안 했어. 이거 진짜 이거 감동이 넘쳐요. 진짜 저는 이거. 얘 떨리는 지남철을 되게 좋아할 줄 몰랐다. 그거 되게 되게 끝에라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런 것까지 분석했어. 집중력 많이 떨어졌어. 선택적으로 봤는데. 너무 그려진다 무슨 말인지. 그치 막 이렇게 나중에 끝이 막 나 어쩔 줄 몰라 하고 하지만 바른 곳을 맞아 그 엄절이긴 한데 항상 그 불안해서 막 매일매일 막 떨고 있는 그 하나의 존재. 하지만 방향은 딱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참 대단해. 감동하고 있어. 또 감동이에요. 저는 아직 그 관계 얘기하셔가지고 그 관계와 인식 부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우리가 근데 이미 말을 다 지나간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이런 한자, 한문 이런 게 좀 어려운데. 한자 맞아. 여기 무슨 주역인가? 그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점괘에 따른 점괘를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만 하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가 만드는 걸 지는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난 거기서 좀 주역이 진짜 좀 대단한 빅데이터래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나이가 좀 들어서 보면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게 엄청난 지혜를 좀 담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런 맥락에서 뭐 좋은 게 아니잖아 사실. 나 그것도 진짜 어려운 말인 것 같아. 네,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처음에 왜 시를 얘기하셨는지 알 것 같다. 모든 게 다 시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르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뭔가 이게 느낌만 있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굉장히 한쪽적이니까 설명이 어려워. 단어라는 개인의 게 근데 이거 설명도 다르고. 아무튼 다 시적이야.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어. 그리고 저는 증오의 대상 이 편에 보면은 감옥 여름 징역살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부분 되게 인상 깊지 않았어요?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름이 더 고통스럽고 그 대상이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상대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도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증오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맛도 안 했는데 증오스러운 그 자체가 싫고 그런 나를 보면 더 싫고 그 자체가 그 여름 이거 엄청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그 순간 그거를 캐치해낸다는 그러니까, 게 내가 여름이 더 싫은 이유는 내가 싫은 거야. 왜냐? 나의 옆에 있는 살을 맞대고 있는 사람을 증오하는 내가 그 혐오감 싫은 거지.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사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 많이 대면을 짧게 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실 내가 혐오해야 되는 대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막 가까운 사람한테 혐오를 하는데 사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잖아. 감옥은 쉽잖아. 오히려 감옥은 쉽다. 왜냐면 너무나 단순하고 그 공간도 좁고 하지만 이 현대사회는 너무 넓고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오의 대상을 찾기가 어려우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죠. 그 되게 인상적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가 됐다가 맞아요. 계속 그것도 있어. 맞아. 그 얘기가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출소자 한 명씩 보면서 쟤는 꼭 이상한 놈 하나 찝어가지고 쟤는 얼마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까 이런 뒷담화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이 그런 표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표정이. 그러니까요. 물론 당사자인 그에게 그만한 결함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처한 혹독한 상황이 그런 공공의 적을 오히려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좀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같은 아마 챕터일 건데 처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지. 이 사람은 정말 바르고 감옥살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절대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란 그거는 사람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처지가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어렵다면 도둑질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되게 감사한 적이 많아요. 내가 저 처지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 상황이 안 놓여져서 감사하다. 왜냐면 저 상황에 놓여지면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서도의 관계론이라고 그 글씨체로 표현한 거기도 좋았어요.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게 어떤 한 인간이 애정을 갖거나 잘하는 부분에서 얻는 깨달음을 되게 좋아하고요.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어떠한 깨달음을 뭐 예전에 본 나무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나무 관리하면서 평생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얻는 뭐 깨달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나무는 그래서 좀 뭐 자랄 때 뭐 저기 큰 나무 어떤 나무는 거리를 둔다고 좀 조금의 간격을 두고 뭐 그래서 뭐 자식과 인간 관계도 어느 정도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자기가 이제 책으로 쓴 내용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애정을 갖는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의 그냥 삶의 교훈처럼 내는 그런 말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게 그런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되게 좋은데 거기 서도의 관계론 보면 글씨라는 걸 쓸 때 처음에 한 번부터 끝까지 다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첫 획을 걷을 때 다음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이것도. 이 다음 이 획에 맞춰서 다음 획을 써야지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내가 쓰려고 했던 걸 쓰면 원래 생각했던 걸로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이 다음 획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그 직인 찍는 것 또한 하나 여백의 관계에 놓여 있다. 모든 한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말인즉슨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느니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안 되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되는 대로 살아라. 계획해도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그냥 대처의 영역이다. 해결 능력. 해결 능력. 그냥
그래 뭐 어느 정도 큰 구상은 있겠지만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사는 그냥 게 그런 거다.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있잖아요. 되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아니, 지금의 저는 그거 외에 딴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도 되지가 않아요. 맞아. 계획대로 되는 게 방향성은 맞출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 맞추겠어. 방향성은 그래도 갈 수는 있겠지. 살다가 죽는 방향성은 있잖아.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정해진. 그러니까 그 방향, 큰 방향 안에서 사는 거지 뭐 사실. 그거밖에 없어. 재밌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점점 그 인생 무상이라는 그 의미가 확실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 갈수록. 하지만 사과나무는 심어야 됩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이건 번외 스토리인데 한국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거든요. 진짜 우리 동생 안동 살잖아. 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게 장난 아니던데요. 찢었어. 다행히 그냥 뜨겁기만 하고 집은 다. 그 진짜 뉴스를 보면 맨날 산들이 몇 통째로 사라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제 거의 식목일도 다 나무 심으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나무 하나 키우는 게 30-40년이 넘게 걸리는데 불을 타면 그냥 금방 몇 시간 만에 없어지지만 이건 내년 후세대 애들이 볼 수나 있겠다 잘하면 그렇게 생각을 나는 하고 싶단 말이지. 아빠가 나무를 심고 가서 심고 이러면서 아빠요? 실천하는 자를 봤는 애가 멋있어. 야 그리고 어깨가 다 나가셨네. 멋있어. 내가 저런 신념을 내가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실천하는 있어요. 밥을 가져야지. 실천하는 사람은 멋있어요. 나 지금 이거 보는데 아까의 내 모습이 방금 떠오르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뭐요? 그러면 바로 반성이다. 바로 실시간 반성. 여기 보면은 우에바와 바라나시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반대하고 남에게는 너무 엄격하다는 내로남불 그걸 아닙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여기 보면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내려놓는 사람치고 썩 좋은 사람이 없다. 자기 변명 없이 욕먹으면서 침묵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아까 그 MBTI T 아니라고 구구절절 공감 잘한다고 구구절절 입을 닫아야 돼.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늘어놨던 사람이라고 들어서 왜 그랬나. 나도 반성되네. 여기서 맨날 사생활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편집 하실 거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알아서 남기겠습니다. 자르실 이거 거예요. 남기겠어요. 이거는 반성의 의미로. 아이고야. 재밌다. 좋은 책 같아요. 절대로 빨리 판단하지 않고. 풍성해지네. 그리고 여기 뭐지? 뭐 짜장면 시켜 먹는 얘기 나오잖아. 교도관들이랑 얘기하는데 자기 것도 시켜준 줄 알고 그거 얘기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다 자기가. 자기 반성이 있었고 그 후로는 절대로 빨리 판단하지 않고 절대 미리 속단하지 않고 반박자 늦추어 대응하자. 짜장면으로 인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까? 당연히 자기 시켜주는 줄 알고. 그렇지. 그게 당연히가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항상 호의를 기대하고 있었던. 왜 기대하는 거야? 당연히 해줬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됐고 짜장면은 먹는다니까 나도 배가 고프니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리고 몸에 남아있을까? 호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 또 일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라는 그 상황을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게 아무래도 아니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람이 배고프니까. 아니 그냥 본능적으로. 이 느낌이야. 아까 우리가 무슨 단어 때문에 아까 그 말이냐고 했었잖아요. 시적인 그 말이요. 아니면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 세계관이 형성이 돼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짜장면을 시켜주는 그 짜장면의 생각이 달랐던 거지. 그러네.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달랐네. 그 짜장면에 대한 여기서 인식의 틀을 또 깨야 된다는 얘기 같아. 근데 이제 여기 앞에 고전 얘기 하는데도 고전이 왜 익혀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 근데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좋았어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 근데 막 이제 맹자, 공자, 로자? 로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비자? 흑자? 아니 흑자가 아니라 흑자는 누구야? 흑자는 걔인데 그 헬스하는 앤데 흑자 헬스. 흑자는
아니라 왜 흙 같지? 묵가. 너무 멀리 갔어. 왜 나 흙 같지? 아, 우리 오늘 이제 너무 풍부해서 좋다. 그거는 유튜버야. 흑자는 유튜버야. 웃기네.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풍부하다. 나는 이제 그 분들 중에 묵자가 제일 좋았는데 묵자를 세상에 흑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치. 좀 어둡긴 하네. 아까 묵가 어두우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뭐냐면, 제일 실천했던 사람 같아서. 약간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 좋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연대기랑 예수의 연대기랑 겹치죠? 맞아요. 말이 네, 비슷하고. 네. 그 사상도 비슷하고, 동방으로 간 그때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저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 그 달과 육펜스 할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이 책 보고 그때 그 얘기했던 거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란 여기서 표현하잖아요. 큰 대 양양자를 합친 거다. 큰 양을 표현한 거에서 여기 보면은 양이 큰 거,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입고 털은 입고 뭐,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의 그 실체인데, 삶의 실체인데, 그런 양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걸 보는 모습. 무럭무럭 자라서 그걸 쳐다보는 모습이 아름다움의, 사실 아름다움을 밑자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그때 달과 육펜스에서 얘기해서, 마지막에 봤을 때 그 선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애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 그 놀고 있는 아기가 와서 여기 뭐 이렇게 했다, 뭐 옛날 얘기 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그 마지막에 그 고갱이 가가지고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그 불이 다 타잖아.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 그게 엄청난 아름다운 검이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선장에 대한 얘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 책이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대비적인 느낌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거 읽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아름다움. 그 커다란 양이 쑥쑥쑥쑥 애가 쑥쑥쑥쑥 크는 모습 아름답잖아. 그게 아름다움인데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거, 자꾸 모르는 거, 뉴 패션 나오는 것을 자꾸 아름다움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책에 나오잖아요. 진짜 아름다움의 본질은 그런 거. 그 얘기하니까 그 말 한 것도 기억나네요. 완전 완성되는 건 없다. 예. 완전한 게 없다. 그게 그 완전하게 없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 주역에서 나오지. 주역에서 표현이 나오죠, 그죠? 미완성이 완성이다. 미완성이. 마지막 괴가 완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나잖아. 그 과정에 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 이제 딱이야. 마무리할 시간 돼가고 있어. 오늘 모두가 피곤해. 그러네. 비행기 타시고 비행기는 진짜. 저는 사냥 가고 어제 피곤해요. 좋은 저기가 있었어요.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데 다 이름으로 안 불린다면서요. 여기 그 교도소에 가면은 맞아. 이름으로 안 불리는데 어떤 노인이 누가 들어오면 어느 집 첫째가 와서 고생하나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와 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 또는 히스토리가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런 게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아까 그 스탈라님이 그 독버섯 얘기가 사실 그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버섯의 이유, 그러니까 버섯은 뭐든지 버섯의 이유로 판단해야 되고 자기의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부심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멀고 힘든 여정이라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유를 줄이면 자유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자유가 된다. 자기의 이유. 그리고 좋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말이 많아서 저는 그런 좋은 말 위주로 줄을 많이 쳤거든요, 사실. 기억하고 싶은 그런 좀 명언, 뭐 좀 기억하고 싶은 문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천국의 추억은 진짜 따뜻한 거예요. 좋았어. 감옥으로서의 사생.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책을 더 힘들더라고. 다음 책 뭐죠? 바른 마음. 예? 바른 마음 벌써 돌아왔어요? 바른 마음 돌아왔어요. 벌써 돌아왔어요. 이거 책 두께 2배던데 이거? 2배. 누가 한 거야? 저요. 바른 마음인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전 하여튼 뭐 다음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빨리. 다들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말도 많이 했고. 들을 걸 드려야지. 여러분 안녕. 마무리할게요. 네, 끝낼게요. 네, 안녕. 네, 끊을게요.